60세 아파트 경비원의 메모 사람은 떠나도 숫자는 남는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시간에 경비실 불이 켜집니다. 입주민들은 대부분 그 불을 그냥 지나치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하루와 지난 세월이 쌓여 있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아도 몇 동 몇 호, 관리비 얼마, 주차 차량 몇 대 같은 숫자들은 또렷이 남아있죠. 사람은 떠나고 바뀌지만 숫자는 남습니다. 그 숫자 속에는 한 세대의 노동, 월급, 대출, 저축,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이 들어 있습니다.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를 앞둔 사람에게 이 문장은 이상하게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우리는 평생 관계 속에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면 남는 건 통장 잔고, 국민연금 예상액, 월 고정지출 같은 숫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의 안정감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씁쓸하지만 그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퇴가 숫자로만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숫자를 어떻게 만들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경비실에 앉아 하루 종일 출입 기록을 적는 한 사람의 메모처럼 우리의 인생도 작은 기록들의 합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그 기록과 숫자 이야기를 조금 현실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구어체로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처럼요. 1. 월급은 줄어도 생활비는 안 줄더라. 58세 김씨의 이야기. 김씨는 제조업 공장에서 30년 일하다가 58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적지 않았어요. 처음엔 이 정도면 괜찮다 싶었죠. 하지만 문제는 월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퇴직 전 월급 약 350만 원, 지출 250만 원, 저축 100만 원. 퇴직 후 국민연금 월 90만 원, 지출 여전히 230만 원.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월 140만 원이 부족했죠. 퇴직금으로 메꾸기 시작했는데 3년 지나니 통장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김 씨가 나중에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퇴직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돈이 중요하더라. 은퇴는 큰 돈이 아니라 월급이 없는 상태더라. 그래서 그는 60세에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 180만 원 정도였지만 연금과 합치니 숨통이 트였죠. 이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은퇴 준비는 총 자산보다 월 현금 흐름이 핵심입니다. 2. 관계가 끊기면 지출도 늘더라. 62세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공무원 출신이라 연금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은퇴 준비가 잘 된 경우였죠. 그런데 예상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관계였습니다. 퇴직 후 출근 없음, 모임 감소, 하루 대부분 집, 외로움을 달래려고 카페를 가고 여행을 가고 쇼핑을 시작했습니다. 월 지출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퇴직 전 200만 원, 퇴직 후 260만 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할 땐 돈 쓸 시간이 없었는데 은퇴하니까 시간이 돈을 쓰게 하더라. 결국 그는 지역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주 3회 활동을 하면서 소비가 줄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돈이 덜 듭니다. 은퇴 후 삶에서 숫자는 단순히 돈만이 아닙니다. 한 달 만나는 사람 수, 일주일 외출 횟수, 활동 시간. 이런 숫자들이 지출과 직결됩니다. 3. 50대부터 적은 돈이라도 기록이 중요하다. 55세 이 씨의 이야기. 이 씨는 특별히 고소득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50세부터 가계부를 아주 단순하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월 고정지출, 보험료, 식비, 자녀 지원금. 딱 이 네 가지만요. 그리고 매년 한 번씩 은퇴 후 예상 지출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60세 이후 월 180만 원이면 생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금저축 추가 납입, 대출 조기 상환, 자동차 유지비 줄이기, 이 세 가지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라서 준비한 게 아니라 부자가 아니라서 계산했다. 지금 그는 55세인데 이미 은퇴 후 월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특별한 투자 비법이 아니라
기록과 숫자 확인이 전부였습니다. 은퇴 준비에서 꼭 봐야 할 숫자 5가지. 경비원의 메모처럼 우리도 몇 가지 숫자는 반드시 적어봐야 합니다. 월 최소 생활비. 실제로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막연한 추정은 의미 없습니다. 연금 총액, 국민연금, 개인연금, 기타, 월 현금 부족액, 생활비, 연금, 실제 필요한 노동소득, 고정지출, 보험, 통신비, 관리비. 이건 은퇴 후에도 거의 그대로입니다. 건강 관련 비용.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크게 늘어나는 항목입니다. 결국 은퇴는 숫자, 사람의 문제다. 아파트 경비실에 앉아 있으면 많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사 오는 사람, 떠나는 사람, 새로 태어난 아이, 장례식 차량. 사람은 계속 바뀝니다. 하지만 관리비 장부의 숫자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 숫자가 그 집의 현실을 말해줍니다. 은퇴도 비슷합니다. 회사에서의 역할, 직함, 관계는 언젠가 바뀝니다. 하지만 남는 건 통장 잔고, 연금액, 월 지출 같은 숫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퇴가 쓸쓸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숫자가 정리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불안이 줄어듭니다. 많은 60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가 두려운 게 아니라 계산을 안 해본 게 두려웠다. 마무리하며 사람은 떠나도 숫자는 남는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숫자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기록한 만큼 남고 준비한 만큼 버텨줍니다. 그리고 숫자가 안정되면 그 위에 다시 사랑과 관계를 쌓을 여유가 생깁니다. 은퇴 준비는 거창한 투자가 아니라 한 달 지출을 적어보는 것, 연금 예상액을 확인하는 것, 5년 후를 계산해보는 것, 이런 작은 메모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지금 필요한 건 거창한 재테크 정보가 아니라 경비실 한쪽에 놓인 작은 수첩 같은 걸지도 모릅니다. 오늘 한번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은퇴 후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은 숫자들 말입니다. 앞에서 사람은 떠나도 숫자는 남는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숫자들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현실이 될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왜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도 준비를 미루는 걸까요? 여기서부터는 감정 이야기가 아니라 뇌과학 행동경제학 노후 재무 연구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조금 섞어서 해보겠습니다. 어렵게 말하지 않고 최대한 일상적으로요. 1. 인간의 뇌는 먼 미래를 과소평가하도록 설계돼 있다. 은퇴 준비가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뇌의 구조 때문입니다. 행동경제학 연구에서 유명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편향 프레전트 바이어스입니다. 사람은 미래의 보상보다 지금의 보상을 훨씬 크게 느낍니다. 예를 들어 지금 10만원 vs 1년 후 12만원. 대부분은 지금 10만원을 선택합니다. 이게 은퇴 준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10만원 소비, 20년 후 100만원 가치. 이걸 비교하면 뇌는 오늘 소비를 더 크게 느낍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즉각적 보상 도파민 분비, 미래 보상 거의 반응 없음. 이 구조 때문에 연금, 저축, 장기 투자, 노후 준비는 의지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한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결심이 아니라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자동이체, 강제 저축, 월급날 바로 분리. 이게 효과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뇌가 판단하기 전에 돈이 빠져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2. 은퇴 후 행복을 결정하는 건 소득 수준보다 소득 안정성. 여러 연구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총 자산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월 소득입니다. 미국 일본 한국 노후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은 큰 돈이 있어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불안정하면 스트레스를 느낀다. 이건 뇌의 안전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예측 가능성, 반복성, 안정성, 이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퇴직금 3억보다 월 180만원 연금이 심리적으로 더 안정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뇌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지? 이 질문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에서 중요한 순서는 보통 이렇게 갑니다. 1단계 최소 생활비 확보, 2단계 평생 현금 흐름 확보, 3단계 여유 자금, 4단계 자산 증식. 많은 사람들이 4단계부터 고민합니다. 주식, 부동산, 투자. 하지만 뇌가 원하는 건 1단계와 2단계입니다. 3. 일하지 않으면 소비가 늘어나는 이유 과학적 근거. 앞에서 사례로 말했지만 이건 실제 연구 결과로도 확인됩니다. 은퇴 직후 3년 동안 여가 소비 증가, 의료비 증가, 외식 증가, 특히 시간이 많아지면 소비가 늘어납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시간 마이너스 소비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카페, 여행, 쇼핑, 온라인 구매, 이 빈도가 증가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정체성 소비 아이덴티티 컨섬프션입니다. 직장을 떠나면 사람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취미 장비, 모임, 여행, 자기개발, 지출이 늘어납니다. 이걸 막는 방법은 절약이 아니라 활동 구조 설계입니다. 주 3회 일정, 고정 활동, 소속감 있는 모임. 이게 있으면 소비가 안정됩니다. 연구에서 은퇴 후 주 15시간 이상 활동하는 사람은 우울감 감소 지출 안정 결과가 나옵니다. 4. 60세 이후에도 일하는 사람이 건강한 이유.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사실 하나. 여러 국가 연구에서 공통 결과가 있습니다. 적당히 일하는 노년층이 더 오래 건강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1인지 기능 유지, 사람과 대화, 문제 해결, 일정 관리. 이게 뇌를 계속 사용하게 만듭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 생체 리듬 유지, 출근 시간, 식사 시간, 수면 시간. 일이 있으면 리듬이 유지됩니다. 리듬이 무너지면 수면 장애, 우울감, 소비 증가로 이어집니다. 3. 사회적 연결. 고립은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행복과 수명을 결정하는 핵심은 돈보다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완전 은퇴보다 부분 은퇴, 저강도 노동, 이 더 권장됩니다. 경비, 관리, 상담, 봉사, 파트타임. 이런 일들이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뇌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5. 50대 이후 가장 중요한 숫자 버틸 수 있는 연수. 많은 사람이 자산 규모만 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구조로 몇 년 버틸 수 있는가? 계산은 단순합니다. 총 자산 연간 부족액 버틸 수 있는 연수. 예. 자산 2억. 연간 부족 2천만 원. 10년. 이 계산을 해보면 현실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계산을 해본 사람은 행동이 바뀝니다. 소비 조정, 일 선택, 주거 조정, 연금 전략. 뇌는 모호할 때 불안을 느끼고 숫자가 명확할 때 안정됩니다. 6. 결국 준비는 거창한 전략보다 작은 반복. 은퇴 준비 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투자 천재가 아니라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매년 한 번 계산, 월 지출 확인, 연금 점검, 부채 확인. 이걸 10년 반복한 사람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작은 습관 반복이 장기 결과를 만든다는 건 거의 모든 행동 연구에서 확인됩니다. 마무리. 숫자는 차갑지만 삶을 지켜준다. 경비실 메모처럼 숫자는 감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짓도 없습니다. 얼마 쓰는지, 얼마 들어오는지, 언제까지 가능한지 이걸 알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숫자가 안정되면 사람을 만날 여유가 생깁니다. 여행도 취미도 관계도 그때 더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엄청난 자산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구조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대단한 투자 정보가 아니라 아주 단순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한 달에 얼마 쓰는가? 60세 이후 얼마 필요한가? 그 돈은 어디서 오는가? 이 세 가지만 적어보면 이미 절반은 시작한 겁니다. 사람은 떠나도 숫자는 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숫자가 준비되어 있으면 남은 삶에서 사람과 더 오래 편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